안녕하세요, 산드라입니다. 제가 원래 영상 찍을 때 얼굴 공개를 잘 안 했는데요. 이거는 편집할 때 너무 뿔리기 싫어가지고 얼굴 밑으로 이렇게 찍었었는데 지금 피부가 뒤집어져서 마스크를 쓰니까 좀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중국에 택배를 반품시켜서 보내봤는데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부득이하게 보낸 일이에요. 이 제 경험을 공유를 같이 한다면 많은 셀러분들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초보 셀러분들 반품하는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반품해야 되는 일 있으면 과감하게 반품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판매했던 제품은 음향기기 관련 부품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73불이나 해요. 할인도 안 되고 뭐 그런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을 제가 몇 번을 팔았어요. 관부가세까지 내면서 몇 번을 판매한 제품인데 최근에 판매한 제품 중 한 개가 그 자체 그 품질 결함? 이런 걸로 인해서 잡음도 나고 소리도 되게 흔들리고 스파크도 튀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거는 정말 명백한 제품 품질 결함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고객님과 반품 진행을 해서 물건을 수거하게 됐고 실제로 봤을 때도 제품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 알리 그 분쟁 제기를 했고 분쟁 과정 중에 중국 판매자가 이 결함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증거도 계속 추가로 제출해야 됐고 분쟁이 정말 길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리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줬고 그 제안으로는 반품 택배 보내지 않고 일부 40%만 환불 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반품 택배를 보내고 100% 환불 받는 거,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솔직히 무료 반품도 아니고 제가 중국에 반품을 보내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용 발생하면서 굳이 보내서 100% 환불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알리 상담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배송비가 발생하는데 이거 배송비 지원이 따로 되는 건지 물어봤더니 택배를 보내고 그 보낸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걸 다 청구를 하면 그 금액만큼 바우처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품 불량이고 고쳐서 팔 수도 없고 제가 갖고 있어봤자 손해니까 배송비 뭐 바우처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중국에 반품을 보낼게요. 얘기를 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분쟁하실 때 보면은 분쟁 내용에 다 써있어요. 뭐 제안 1, 제안 2 해서 뭐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이다. 뭐 이런 게 다 써있는데 분쟁에 써있는 거 말고 상담사랑 얘기를 한 번 더 하던가 판매자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분쟁 외로 따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반품 진행을 하려고 우체국에 연락을 했죠. 이 중국 판매자 광동성 지역에 있는데 이 뭐 음향기기 관련 택배를 보내야 한다.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4월 25일부터 해당 지역에 택배 발송이 금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했죠. 알리 상담사한테 이 지역이 한국에서 택배 발송 금지 지역이래. 나는 보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리 상담사가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건 뭔데? 일부 40% 환불 받는 거 너네가 처음 얘기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분쟁에서는 그게 불가하고 너가 분쟁 철회하고 다시 분쟁을 걸어. 그리고 다시 그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쟁 취소를 했어요. 철회를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버튼이 다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 싶어서 다음날 봤더니 웬걸 상품 보호기간 만료로 분쟁이 끝난 거예요. 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알리 상담사한테 이제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까 시스템상 이렇게 만료가 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판매자랑 얘기를 다시 해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알리 메시지 보내면 답장을 다음날 오고 막 다다음날 오고 이러잖아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내가 이래 이렇게 다 오랫동안 걸쳐서 분쟁을 한 건데 정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제품이 안 된 결함, 뭐 증거 이런 거를 다시 우리 쪽에 보내줘. 그래서 알리 상담사한테 증거 영상이랑 안 되는 내용들을 다시 다 작성해서 보내줬고
답변이 이제 메일로 왔거든요. 답변 내용도 어차피 이 주문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은 중국 판매자에게 다 완료 처리가 됐으니 판매자와 대화를 해서 원활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계속 연락을 했죠. 그 중국 판매자는 다들 우리 지역으로 택배 잘 보내고 그러는데 왜 너만 안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부분환불은 절대 안 되고 네가 물건을 보내주면 내가 그거 고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물건 돌려받아야지 환불을 해주겠다. 대신 100% 환불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때 느낀 게 모든 건 이 분쟁 기간 안에 다 끝내고 원만하게 했어야 됐구나. 이걸 느꼈죠. 그래서 이제 알리 상담사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나한테 바우처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도 유효한 거 맞지? 이렇게 했더니 분쟁 철회가 돼서 내가 너의 그 분쟁 기록을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중국 판매자랑 잘 얘기해봐. 행운을 빌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 배송비 관련해서 다 캡처해놔서 나중에 다시 재요청하긴 할 건데, 이때 또 한 번 느낀 게, 내가 그때 이 대화 내용 캡처해놔서 정말 다행이다. 이걸 한 번 느꼈고요. 우체국 택배가 안 된다고 하니까 DHL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광동성 지역이고 한 8km 정도 되는 물건 보내는데 99,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배송비 지원도 안 된다는데 무슨 DHL 이래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손해보고 말아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면 그 중국 판매자도 저희 쪽에 물건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하다. 내가 몇 번 팔았는데 근데 왜 안 된다고 하지? 우체국에 다시 전화를 물어봤어요. 우체국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광동성이 되기는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데 그게 이제 물량을 쌓아놓고 배송을 빨리빨리 안 해줘서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고 택배 분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줬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죠? 어쨌든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이제 막 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전자제품은 파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취급을 좀 꺼려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부득이하게 보내야 한다면 정말 포장을 꼼꼼하게 잘 해갖고 와야 되고 그래도 파손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제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자제품도 보낼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금지되는 게 있고 뭐 제한되는 품목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갖고 와야 된다. 그게 부피가 되게 큰 거였기 때문에 박스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당시에 그 제품이 들어갈 만한 박스가 그 사과 박스 완전 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과 박스에 보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과 박스에 보내려면은 겉에 사과 그림이랑 뭐 사과 글자 이런 거 다 도려내고 다 벗겨내고 사과 박스인지 모르게끔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라면 박스는 돼요? 라면 박스도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식품 검역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림이나 뭐 글자 있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체국 박스 5가 제일 큰 거거든요. 거기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뾱뾱이를 10m 넘게 써서 포장을 하고 정말 알뜰히 모아놨던 신문지를 다 썼어요. 다 써서 5 박스가 터질 것처럼 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택배를 보내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해서 방문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예약해서 우체국 방문했고 그렇게 손쉽게 택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서 사전 예약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서 EMS 국제 우편 클릭하시면 EMS 국제 우편 예약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옆에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 있는데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제품 특성상 항공으로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특급 EMS 안 되고요. 소형 포장물 등기 안 되고 해운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국제 소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국가별 공통사항 꼭 읽어주세요. 이거는 꼭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되는 거 안 되는 게 다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주요 안내사항 보시면 여기에 제한 품목, 전자계산기, 오토바이 부품, 전자제품 뭐 이런 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지 품목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꼭 읽고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해서 진행하시고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선편 클릭해 주시고요. 물품 구분은 선물, 기프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상품이나 상품 견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외에 이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할 때는 이걸 선택하시는 건데 지금은 반품이기 때문에 선물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상품 분류 번호 보시면 상품 HS 코드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 따로 이렇게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검색 눌러서 라디오 이렇게 치면 라디오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유니패스 로그인 하시고 화물 진행 정보에서 MBL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운송장 번호에 알리 판매자가 우체국 스탠다드 shipping으로 지금 저희 고객님한테 물건을 보냈잖아요. 그 운송장 번호를 넣고 조회를 눌러보시면 알리 판매자가 어떤 걸로 보냈는지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 제품은 DJ 믹서, 스테이지 오디오 뭐 이렇게 있고 중량은 6.8kg. 저는 이걸로 검색해서 보냈거든요. 믹서 검색하니까 오디오 믹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믹서를 클릭을 했고 여기 금지 품목에 보시면 레코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레코드로 하려고 했다가 이게 레코드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써야 되는데 어떤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리 판매자가 보냈던 운송장을 유니패스에서 조회해서 이 사람은 어떤 HES 코드를 썼는지 어떤 품명을 썼는지 확인해서 저도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코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여기 옆에 오디오 빅서라고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았고 개수는 1개, 가격은 제가 구입한 제품 원가 달러로 173달러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었고 순 중량은 여기 유니패스에 6.8kg로 되어 있어서 9,800g이라고 입력을 했고 생산지는 중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관 신고서 내역 추가 클릭해 주세요. 선택하시고 배달 불가 시 반송 취급은 저는 돌려받고 싶지 않아서 반송 안 하면 클릭했습니다. 보험 취급 여부를 보니까 받으시는 분의 주소는 보험 취급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라고 뜨고 또 전자제품은 안 돼요. 다음 클릭해 주시고요. 결제 정보 넣고 신청하시고 우체국 가시면 박스 포장한 그 실제 무게까지 다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결제 마무리 하시고 택배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EMS 송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34,000원 나왔고 박스비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보낸 택배는 우체국 그 송장 농도를 판매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이제 물건 받을 때쯤 연락해서 이제 받았냐 확인해서 환불 금액 받아야 되고 3, 4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좀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간 도착했다고 얘기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체국 택배 사전 예약 접수하시고요. 우체국 방문하셔서 물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건 무료 반품뿐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접수까지 하고 제가 비용을 지불해서 택배를 보낸 건 처음이었고요.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고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반품에 대한 겁 먹지 마시고 반품이 있어도 보낼 수 있으니까 분쟁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빌고요. 다음에는 더 잘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